강원도 만행일기 다시 만해마을 또 봄. 지난 2024년 11월 겨울의 백담사를 지나 도착한 만해마을은 곳곳에 스며든 불교 문화와 고요함, 그리고 정원의 붉은 단풍이 잠들어 있던 감성을 깊이 흔들어 깨웠다. 밤하늘의 달과 별, 나무와 정갈하게 다듬어진 잔디가 조명 속에서 생명을 얻은 듯 아름답고 신비로웠던 그 밤이 종종 떠올랐다. 그래서였을까 2026년 초봄의 만행지가 만해마을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더욱 반가웠다. 새벽 5시의 이른 출발은 늘 그렇듯 하루를 일찍 시작하거나 늦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웃들의 기척이 느슨하고 가라앉은 몸을 깨운다. 검은 하늘을 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오늘의 해가 떠오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강원도로 접어든 듯 했다. 멀리 희미한 하늘 아래 아직 흰 눈을 뒤집어 쓴 웅장한 산이 보였다. 마치 쌀가루를 솔솔 뿌려놓은 듯하다. 낙산사 주차장에 모여 선사님께 예를 올리고 도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동해바다는 언제나 힘차고 씩씩하다. 파도 소리는 또 어찌나 우렁차게 울리는지 귀가 시원하다. 홍련함을 참배하고 낙산사로 이어 걸었다. 길가에 놓인 녀석을 의자 삼아 하나씩 자리 잡고 길게 앉았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지구촌은 괴기스럽기 짝이 없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이 세상을 화탕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 전쟁은 겉으로는 오일 점유가 본질처럼 보이지만 속성은 달러 패권 지키기로 세계는 홍역을 치르겠지만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년여 사이에 부패 수구 기득권을 청산하는 혁명과 같은 역사를 쓰며 급속히 안정화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불과 며칠 전 이스라엘 히틀러와 미국판 윤석열이가 저지른 느닷없는 전쟁은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중동 오일머니가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몸부림으로 보면 될 것이다. 물론 치러야 할 대가도 따를 것이다. 달러 패권이 블록화되어 달러, 유로화, 위안화, 그리고 잘되면 원화로 재편될 수 있다. 한국이 금융거래 중심이 되어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면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점괘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는 감각과 같다. 우리가 다가가려는 무아, 무심, 부처는 태초의 원자 에너지와 동사섭되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기에 미래도 마치 지금 느껴지는 감각과 같다는 말이다. 우리 만행 수행은 어둡고 무거운 묵은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운을 배양하여 삶의 장애를 극복하고 더 희망적인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기에 미래를 읽는 예지력도 당연히 우곡선언 참선 공부에 포함된다. 지금 이 자리 속초의 장엄하고 깨끗한 기상 역시 운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좋은 토대이기에 우리는 애써 여기까지 온 것이고 좋은 기상으로 수급을 놓고 가없는 법력으로 업을 잘 교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우리는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산사를 한 바퀴 돌아 나와 설악산으로 향했다. 부산과는 다른 설악산의 웅장한 위용이 이곳이 강원도임을 실감하게 한다. 약간 쌀쌀하지만 거부감 없는 서늘함 속에서 선사님의 법문이 마치 잠든 정신을 일깨우듯 또렷해진다. 그래, 봄날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봄날. 우리는 신흥사를 향해 걷다가 잠시 찻집에 들러
향기로운 차로 한낮의 여유를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신흥사는 654년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규모도 매우 크다. 온화하고 편안한 기운에 젖어 경내를 둘러보고 30여 년 전 선사님께서 이곳에서 맺은 인연과 공부 이야기를 들었다. 신흥사에서 부처님을 뵙고 삼배를 올린 뒤 내려오는 길, 바싹하게 말라 물기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작은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겉보기에는 이미 생명이 다한 듯 했지만 자세히 보니 나뭇가지 끝에 작고 길쭉한 눈이 맺혀 있었다. 마치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아유, 미안해라. 미안하다. 겉껍질은 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물을 끌어올리고 양분을 머금으며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 작은 나무도 겨울의 눈과 바람을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결국 버텨냈고 다시 여린 잎을 틔워 연두빛 희망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덩실덩실 춤추듯 새봄의 향연을 우리에게 펼쳐줄 것이다. 숙소인 만해마을로 이동하며 미시령을 지나니 울산 바위가 장엄하게 서 있었다. 산세가 참으로 빼어나다. 사람들이 왜 설악산을 찾는지 알 것 같았다. 눈이 내려 바위와 봉우리의 굴곡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며 입체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제는 누가 설악산을 보았냐고 묻는다면 설악산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싶었다. 산세가 깊어서인지 해도 빨리 지는 듯 만해마을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저녁 공양 후 우리는 법당에서 정진을 했다. 삼배를 올리고 발언문을 읽고 좌선을 하니 도반들과 한마음이 되어 더욱 깊은 집중이 이루어졌다. 넓고 잘 갖추어진 법당은 마치 우리 공간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지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공부 이력으로 보면 다소 생경할 수 있지만 불교뿐 아니라 도가에서도 선지자들의 예지몽 비슷한 이야기가 덜어 있다. 인간은 감각과 지식에 의지해 사물을 인지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존재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마치 꿈과 같은 형상으로 보여주며 그것이 하늘의 섭리라고 한다면 자칫 구원신앙이나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다. 내가 처음 경험한 강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아프리카 케냐에서였다. 당사자가 아닌 관객의 입장에서 미지의 저승세계 과거 역사를 4시간 동안 드라마처럼 보았던 것은 경전에 담기지 않는 일종의 강몽이었다. 수십, 수백만 년 전의 거대한 공룡들이 살육을 당하는 순간에 처절한 모습이 수록된 저승세계 법도를 실상처럼 감상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인과가 수록된 사후세계, 즉 무위법계가 완전히 해득되었다. 비유로 드러나는 예지몽의 작동 원리를 콕 집어 설명할 수는 없다.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펼쳐지는 형이상학적인 그림이기에 특이한 한 자락 꿈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시계에 의존하지 않은 경지에서 미래 법도가 펼쳐질 이정표가 보이지 않으면 마냥 종교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신세계다. 불교는 약사 유리강 부처와 광명변조라는 인간 완성의 경지를 말하고 있지만 말세 불교는 오리무중이다. 깨우침의 본질은 사라지고 보살의 영험한 힘을 구하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 보살의 영험한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열한 모습이 지장보살을 부르며 사후세계 영역과 거래하려는 수행 방법이다. 언젠가 맞이할 죽음이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옥을 관장한다는 지장보살에게 아부하려는 태도가 신앙의 주가 되어버린 세태가 지금 같은 말법 시대다. 강몽은 형상과 소리, 느낌, 문자를 뛰어넘은 경지에서 드러나는
수행의 디딤돌과 같고 예지몽은 현 시대 상황에 따른 법의 역할과 미래를 보여주는 경계라고 봐야 한다. 철우의 울음소리와 광명 변조를 차분히 새기며 들어보라. 그 안에 불도 수행의 이정표와 목적지가 다 담겨 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선사님 법문에 몰입했다. 그 시각 광화문에서는 BTS가 전 세계인을 모아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우리나라 가수가 세계인의 우상이 되는 시대. 선사님의 말씀처럼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흐름이 느껴져 가슴이 뜨거워진다. 다음 날 아침, 지난번에 보았던 수달이 떠올라 숙소 앞 내린천을 찾았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힘찬 물소리와 맑고 서늘한 공기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만해마을 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뒤 자연스럽게 또다시 선사님 법문이 이어졌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각을 불러들이고 그 맛에 도취되면 그 감각 자체가 또 하나의 업이 된다. 업과 습기, 고정관념을 제거하면 순수성이 회복되고 그러면 오감이 더욱 또렷해진다. 보통 사람들은 물을 마셔봐야 그 물맛을 알게 되지만 의식이 성성하면 물 냄새만 맡아도 물맛을 알 수 있다. 포행할 때도 그냥 걷지 말고 몸의 솜털이 기온과 바람과 부딪히는 감각을 느껴보라.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감각이다. 이 예민성을 키우면 모든 것에 적용된다. 전생부터 쌓아온 업을 한꺼번에 소멸시키면 몸의 모든 감각이 예민하고 식이 밝아지지만 그 알매에 집착하는 순간 다시 어두워진다. 호흡도 가두면 썩는다. 사바중생은 맑아지는 것보다 썩어가는 것이 더 깊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주착하고 따라서 감칠맛도 깊다. 21세기 지금은 첨단 과학 문명 시대인데 반대로 정신세계가 더 썩어 사마 외도가 번성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맛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법 인연이 없으면 종교에 상관없이 거의 외도이고 마구니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몇몇 도반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선사님은 계속해서 법문을 이어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자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며 법담을 나누는 것도 복이 있어서다. 이 원리를 모른 채 부처님께 복을 구하면 그것은 기복이 되고 결국 거래가 되어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빚쟁이가 된다. 해탈지혜를 득하면 멍해와 같은 빚쟁이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다. 지식은 애써 익히고 쌓아도 쓸수록 줄고 삭막해지며 지혜는 삼독심을 놓고 비우고 버림으로 생겨나는 영원한 자기 자산으로서 염라대왕도 어쩌지 못한다. 불교가 위대한 것은 앓을 내려놓는 용기와 확신에 비례하여 지식을 빛나게 해줄 지혜가 생기는 이치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묘한 법도를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라는 삼법인으로 간단히 요약해 두었더만 그 맛을 제대로 아는 인간이 없었으니 오늘날 불교가 이 모양으로 지리멸렬이지. 불교가 해방론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으로부터 해방인지 제대로 알아야 부처는 나중에 되더라도 면장이라도 할 거 아닌가. 대중이 참선 법문을 들을 때는 이해한 것 같지만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 선방문을 나설 때는 마음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야만 법이 오롯이 내 자산이 되어진다. 이럴 때 비로소 대자유인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중생일 때의 논리를 버리지 않으면 불도가 오히려 짐이고 업이다. 영원 불멸의 해탈 진리는 마음 앞에 전제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진리가 그러함에 대한 믿음과 확신, 놓고 버리는 용기가 없다면 마 집에서 찌짐이나 부쳐 먹는 게 더 이롭다. 더 질문이 없으면 이제 그만 집에 가자. 목 아프다. 우리는 든든한 아침만큼이나 영혼이 살찌는 귀한 경험을 가득 안은 채 짐을 꾸렸다. 공식적인 만행 일정은 여기까지였다. 선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서울 도반들과 다음 만날 날을 기약하며 다시 각자의 자리로 향해 출발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 더욱 또렷해진 울산바위 설경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전에는 그 크기에 놀랐다면 이번에는 눈을 머금은 울산바위의 모습 자체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부산으로 바로 내려가기 아쉬워 강릉의 유명한 커피집과 안반대기에 들르기로 했다. 강릉은 커피로 유명한 도시로 이곳에서 처음 커피 공방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평소 커피 맛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커피는 확실히 부드럽게 느껴졌다. 안반대기 마을은 해발 1100m에 위치한 고산지대로 고냉지 채소 재배로 잘 알려진 곳이다. 넓고 완만한 지형이 떡을 칠 때 사용하는 안반처럼 우묵하고 넓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부산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온통 눈으로 덮인 설국의 풍경이 펼쳐졌다. 두껍게 쌓인 눈으로 덮인 밭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그 소리는 눈이 녹아 흐르는 물소리였다. 이곳도 머지않아 겨울 눈이 녹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농부의 땀과 정성을 머금은 채소들로 다시 푸르게 채워질 것이다. 청정한 강원도를 돌며 실상관을 하려 애썼다. 원자를 교환하려는 마음으로 본래는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함께 품었다. 그동안 안입이 설신에 묻어있던 찌꺼기를 씻어내고 깨끗해진 오감으로 다시 맞이하는 봄을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되었다. 문득 절망이 찾아와도 깊이 빠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며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하다. 맑아진 오감과 새로워진 식으로 다시 맞이한 봄. 주어진 이 한 세상을 감사히 살아가 보자. 버거운 여정에도 제자들을 이끌며 곳곳에서 필요한 법문을 전해주신 우곡선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삼배를 올린다. 물심양면으로 애써주고 만행길에서 따뜻하고 정다운 벗이 되어준 도반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모두의 봄을 응원한다.